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입니다. 오늘은 이황의 연시조 도산 12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565년 벼슬에서 물러나서 향리로 돌아와서 도산 서원에서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작품이 도산 12곡입니다. 이게 도산 서원의 도산이고요. 12연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곡은 시조, 노래를 의미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언지 3개, 언학 3개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언지부터 보겠습니다. 언지 제1수.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초야우생. 초야우생이라는 건요, 화자 자신을 지금 겸손하게 낮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들 어떠하랴. 초야우생이라는 자체의 말뜻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거예요. 하물며 천석고황, 우리 천석고황은 우리 관동별곡에 나왔죠. 강호의 병이 깊어 하는 장면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런 것을 이제 천석고황 또는 연하고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엇하랴 라면서 서리법을 쓰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석고황을 고치지 않으려는 것은 이황이 제자들에게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살며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하면서 주제의식을 환기한다. 그렇죠.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초야우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뭐가 드러난 거죠? 삶이 드러난 거죠. 삶의 태도가. 그리고 천석고황을 고쳐서 무엇하려는 말로 삶의 지향점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의 추구를 드러내면서 주제의식을 환기하는 겁니다. 환기라는 것은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언지 이수로 갈까요? 자연 속에서 허물 없이 살고 싶은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연하라는 것은요, 연하 고질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연하,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개와 노을로 자연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집을 삼고 풍월 많이 들어보셨죠? 청풍명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자연이에요. 벗을 삼아, 무라일체 자연친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다. 그렇죠. 연화와 풍월은 자연을 상징하면서 또 대꾸법이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그래서 자연을 대표하는 시어인데 화자는 이것에 동화되어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자연물을 배경으로 화자의 정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다 맞는 겁니다.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그러니까 태평스러운 세상에 병으로 늙어간다. 이 병의 의미는요, 자연스럽게 늙어간다는 병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앞에 나왔던 천석고황, 또 연하고질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고 연관지어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바라는 일은 뭐냐? 허물이나 얻고자 한다. 이 사람의 소망인 겁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선한 본성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 즉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화와 풍호를 가까이 하면서 허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유학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언지 3수로 가시면요, 순박하고 후덕한 풍습이 나옵니다. 순풍 죽다니 진실로 그것은 거짓말이다. 순풍이라는 것은 순박한 풍속이다 이거예요. 순속의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성은 사람의 성품,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질다하니 진실로 이것이 옳은 말이다. 완전 어떻습니까? 대꾸법이 쓰였죠. 그래서 순풍은 이제 대조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자신의 판단을 드러냈다. 대조적인 어휘가 안 나옵니다. 자, 순풍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죠? 인용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강조했다. 이것도 이제 아닙니다. 아셨죠?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말을 건네는 방식도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대꾸법이 쓰였고요. 시적 화자의 가치관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순풍과 인성은 화자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짱을 이루는 거예요. 또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하시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리적인 표현이 담겨 있고요,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수많은 영재를 이렇게 속여서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순풍이 죽은 것이 아니고 어진 인성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페이지로 넘겨 보시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언지가 아니라 언학입니다, 여러분. 언학. 자, 그래서 언학 세 번째 작품이고요. 3수입니다. 옛 성현의 도리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과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3수와
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고인이라는 것은 이제 공자, 맹자 같은 옛 성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뵀다. 자, 유사한 문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꾸를 활용했고요. 운율감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대꾸법.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다. 그러니까 고인은 화자가 학문을 수행하며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학문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인의, 그렇죠?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쩌겠느냐. 이 말은요, 못 보고와 못 뵈에 있었죠. 이 앞에 그 부분에 그 종장의 아니 가고 어찌할꼬와 이어져서 어때요? 마땅히 못 배웠던 고인이 가던 길, 바로 뭡니까? 학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길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 성인을 직접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간접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지를 밝힌 거고요. 반성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인과 나가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했고, 나와 고인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또 학문 수양이라는 가던 길을 매개로 고인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도,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나가 고인이 가던 길을 걸음으로써 그 길을 걸었던 고인의 삶을 따르겠다는 나의 다짐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또 고인이 가던 길을 가려는 것은 어때요? 제자들이 마음에 새길 만한 바람직한 가치라고 이왕은 생각한 겁니다. 또 고인이 가던 길을 가려는 것은요, 학문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또 의문의 형식을 써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다. 서리법이 담겨 있고, 또 앞의 구절을 다시 반복하는 형식으로 내용의 유기성을 높인 연세법도 쓰였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이러한 내용 중에 응용해서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수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언학 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시에 가던 길, 자, 학문 수양의 길입니다. 이제 퇴계 이황선생님께서 과거 급제하기 전에 학문 수양의 길에만 힘썼던 그 시절 몇 년을 버려두고, 그죠? 몇 해는 이제 여기 나온 몇 해는 화자가 지내온 과거의 삶이고요.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서 유람을 다녔던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 어디라는 것은요, 벼슬길입니다. 벼슬길. 그러니까 어디와 몇 해는 이제 부정적인 시간이에요. 아셨죠? 가던 길에서 벗어난 장소가 이 어디와 몇 해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뒀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 다녔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서술어가. 그렇죠? 이제와 돌아왔느냐, 이렇게 해석이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요, 시험에 잘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요 서술어를 확인하시면서 앞을 해석하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오랜 세월 학문이 아닌 단 곳에서 마음을 두었다고 자책하는 장면이고요. 반성적인 성찰적인 태도가 요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야 돌아왔으니, 이제야 현재 이제 돌아왔으니 다른데 어디 몇 해, 요거를 같은 쌍으로 엮어서 부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학문에 전념하고 이제 학문 위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즉 벼슬길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굉장히 많죠.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상황 변화의 기점을 강조했다. 이제야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가던 길, 학문을 버렸다가 이제야 그 길로 돌아온다는 상황의 변화에서 화자가 앞으로 삶의 방향을 다짐하는 이 기점이라고 하죠. 기점은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가던 길을 떠났던 자신의 지난 모습을 반성하는 자세가 남겨 있고요. 부정 표현을 사용해서 말얼이라는 부정 표현을 써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성찰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 당시에 가던 길과 딴 데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수양 이외에 다른 것에는 힘을 쏟지 않겠다는 화자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또 당시에 가던 길은 학문의 길이고요. 딴 데는 학문의 길을 벗어난 벼슬길이죠.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다시 그 길을 걷고 또 딴 데 마음을 두지 않겠다.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겠다. 이거 학문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겁니다.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고인이 가던 길을 걷겠다는 이 화자의 다짐은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겠다는 내용도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자신이 당시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길이기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10번째,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는 이 학문에 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에 힘쓰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짐하는 거고요. 학문에 열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러미를 통해서, 말월이라는 종교러미를 통해서 다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요거 해석을 잘 하시고, 또 화자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제시했다. 역시 여기서도 연세법이 쓰였습니다. 특정 부서 이제야를 사용해서 안도하는 화자의 심리가 마지막에 종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과거와 어떻습니까? 현재의 대조적 상황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과정을 좀 제시한 거고, 또 화자의 현재상과 대비된 생각으로 학문을 정진하겠다는 화자의 결심과 관련돼 있습니다. 또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해서 상황 변화의 기점을 강조했다. 이제야. 또 화자는 여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해석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죠. 시험에 출제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정확한 해석과 주의할 점들 제가 제시한 거 확인을 해주시면 절대 안 틀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3페이지로 가시면요. 언학 육수입니다. 언학 육수에 가시면 영원한 학문 수양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부도 알며 한다. 그 안이 쉬운가? 강조한 겁니다. 쉽다는 얘기예요.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그러니까 뭔가 쉽기도 하지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학문 수양의 길을 하고 성인도 학문 수양의 길을 한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차이점도 있지만. 그래서 쉽거나 어렵거나, 좀 쉽거나 어렵거나 늙은 줄을 모르겠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부와 성인을 구분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성인을 본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교육적이다. 이 말은 이제 잘못됐죠. 그렇죠? 우부도 할 정도로 쉽고 성인이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조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가 나오면서 공통점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가진 학문의 즐거움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또 대조의 방식을 썼죠.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늙어가는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학문 수양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찾아 하려는 모습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시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을 좀 조심하셔서 하셔야 될 것이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연시조고요. 12수로 돼 있고 4대부의 시조입니다. 사음보 율곡을 지니고 있고 자연 친화적 삶에 추구하고 학문 수양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16세기 중엽에 창작이 됐고 성격 의지적, 교훈적, 도학적, 반성적, 과거 회고, 유학적,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편상 특징에 가시면요. 전 6곡 언지라고 하거든요. 이 자연에 묻혀 사는 뜻을 노래한 게 이제 언지고 또 후 6곡 언학은 뜻을 이루기 위한 학문 정진을 노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지문으로 제시한 이 앞에 나온 후 6곡 언학 중 일부로 성인이 남긴 학문의 길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화자는 고인이 남긴 학문의 길을 영원히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문형 어구를 활용해서 화자의 과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나옵니다. 어찌할까 구수에서 그렇죠? 서리법 10수에서는 돌아왔는가라는 의문형 어구를 써서 나타낸 겁니다. 모든 구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 반복해서 내용을 연결하는 거. 우리 구수 10수에서 나오는 연세법 여기 정리됐으니까 확인을 꼭 하셔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이 깨닫고자 했던 도를 고인이 걷던 길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표현했고 이 작품은 또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학문 수양의 의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또 자신의 삶도 성찰하고 있죠. 학문에 힘쓰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성찰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페이지를 넘겨보시고요. 언지 2수에서는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언지 3수에서 사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수에서는 어때요? 개인적인 소망이 나타나고 3수에서는 품성, 그 사회, 그렇죠? 세상의 순박한 풍속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또 자연에 대한 관조적 자세와 학문 사용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는 거. 또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또 서리, 반복, 대꾸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산시위곡 전체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이 언지 육수와 언학 육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창작 의도를 밝힌 발문도 함께 전해지는데요. 언지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연 속에 살면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언학에서는 선한 본성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학문에 힘쓰겠다는 이 의지, 이 학문에 대한 이 의지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발문에서는요. 퇴계 이황선생님께서 이 작품 우리말로 지어 제자들이 노래로 부르며 향유하게 해서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과 바람직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교육적 의도가 강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노래로 불리게 한다 이런 의미가 퇴계 이황선생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자, 전 6곡은 도산서원 주변 경관에 대한 감흥이 나왔고 후 6곡은 학문수양에 대해
자세한 의지가 나왔다는 거 꼭 구별하시고요. 사대부가 추구했던 이상적 삶의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왕의 도산 12곡을 정리했고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단골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시조 중에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아셨죠? 이의 고산 9곡과도 역시 대응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